안녕하세요. 피노이 나인텐입니다. 오늘은 2017년 7월 18일 화요일입니다. 이제 7월도 중순을 지나고 있네요. 눈에 띄는 뉴스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 노이노이 아키노 필리핀 전 대통령에 대한 소식입니다. 바로 이 전 정부였죠. 아키노 전 대통령이 퇴임 1년 만에 법정에 서게 될 듯합니다. 필리핀 반부패기구 옴부즈맨은 아키노 전 대통령을 지휘권 침해 혐의로 기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는데요. 2015년 1월 마긴다나오 지역에서 MILF, 모로 이슬람 해방정선이죠. 이 MILF와의 교전 중 사망한 경찰 44명에 대해 대통령이 직무 정지 중인 경찰청장에게 작전권을 부여했다는 것이 이번 기소의 이유입니다. 지난 1년을 생각해보면 좀 놀라운 뉴스라고 할 수 있죠. 초법적인 방법으로 마약과의 전쟁을 벌이고 있는 두테르테 대통령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 잠깐 그런 생각이 드네요. 두 번째 뉴스는 필리핀 계엄령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늘 오전 보도였죠. 두테르테 대통령이 7월 22일로 끝나는 마라위 지역의 계엄령을 올해 연말까지 연장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5월 23일 IS 추종 세력인 마우테 그룹을 소탕하기 위해 필리핀 남부 민다나오주 마라위 지역에 발표됐던 계엄령이 그 기간 연장을 두고 이런저런 말들이 많았는데요. 대통령의 자녀 임기인 앞으로 5년 동안 계엄령을 더 연장해야 한다는 의회의 발언도 있었고 필리핀 군부에서는 그걸 반대한다는 발표도 있었고요. 결론은 올해 연말까지로 가닥이 잡혀가는 것 같습니다. 한편 두테르테 대통령의 올해 국정연설 소나에 대해 주목이 됩니다. 7월 24일, 그러니까 다음 주 월요일이죠. 두테르테 대통령이 취임 2년차를 맞아 의회 국정연설 State of the Nation Address 소나가 있을 예정입니다. 큐존시티 바타산에 있는 의회에서 시행되는 이번 소나에는 6천여 명의 경찰 병력이 투입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보통은 4,000명 정도인데 아무래도 시국이 시국이니만큼 경비가 삼엄해질 것 같습니다. 24일 커먼웰스 지역을 지나셔야 할 분들은 미리 일정을 좀 조정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교통과 도로가 통제되고 학교들도 모두 왈랑바속이니까요.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매년 7월 네 번째 월요일은 필리핀 대통령의 국정연설인 소나가 있는 날입니다. 여러분께서는 필리핀 전문 팟캐스트 방송 피노이 나인텐을 어떻게 만나고 계시나요? 피노이 나인텐을 만나는 4가지 방법. 먼저 스마트폰에서 팟빵 어플을 설치한 후 피노이 나인텐을 검색해 구독하세요. 페이스북에서도 만날 수 있어요. 피노이 나인텐과 친구가 되세요. 유튜브에서는 피노이 나인텐의 그날의 방송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카톡에서 PINOY910 피노이 나인텐을 친구 추가하세요. 한국에서 생활을 하다가 문득 우리도 외국에 가서 살아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 중에 한 가지는 아마도 아이들 교육이 그 동기가 되는 경우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막상 한국의 생활을 정리하고 가족들이 모두 함께 외국으로 나가서 살아본다는 게 말처럼 그렇게 생각만큼 쉬운 일이 아니죠. 엄두가 나지 않는다고 해야 할까요? 오늘은 필리핀으로 가족이 이주를 해서 생활하고 계신 가족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오래간만에 뵙습니다. 그러네요. 며칠 지났죠? 예. 한 달 됐나요? 예, 한 달 정도, 그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어떻게 지내셨어요? 똑같이 잘 지내고 있어요. 필리핀은 여전히 평화롭습니다. 요즘에 제가 여기 페이스북을 통해서 그 소식들을 좀 틈틈이 듣고 있는데 많이 바쁘셨죠? 그렇죠. 아직 많이 여기서도 한국에 있었어도 바빴겠지만 여기서도 또 하려고 보면 바쁜 일들이 많아서요. 제가 다른 것도 그렇지만
네. 제가 얼마 전에 그 올려주셨던 그 아침 그 식단 그 사진을 보고 정말 깜짝 놀랐거든요. 네. 아, 이거 평소에도 그냥 그렇게 드시는 건가요? 아니면 특별하게? 아니요. 예, 그렇지는 않고요. 평소에도 근데 음식하는 거를 물론 좋아하기도 하고 아, 생각보다 한국은 틈새 시장이 이제 너무너무 많이 없잖아요. 워낙들 아이디어들이 좋으셔서. 네네. 근데 이제 여기는 한국 분들이 아주 조금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도 많은 틈새 시장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 일을 하려고 시작을 해서 한국에서처럼 열심히 시작을 하면 네네. 뭐든지 할 수 있는 나라긴 하지만 그렇게 되기까지 이제 또 본인이 많이 노력을 하셔야 되겠죠. 아. 그래서 여러 가지 틈새를 노리고 있는 중이에요. 아, 그래요. 아, 제가 하여튼 네. 제가 그 사진을 저도 보고 네. 제가 저희 집사람한테도 좀 보여줬어요. 아, 무슨 뭐 특별한 의도가 있었던 건 아닌데 네. 막상 보여주고 나니까 또 이제 내심 또 기대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아마 딱 보여드리는 순간, 의도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셨을 거예요. 예, 예. 아니 뭐 처음부터 그런 의도는 아니었는데 그러죠. 네, 그렇죠. 예, 예. 아니 지금 그 운영하고 계시는 따가이따이의 그 오마이 게스트에는 그럼 네. 손님들이 어떻게 그 꾸준히 오시는 거잖아요. 요즘에도 우기철이어가지고. 근데 네, 잘 아시겠지만 게스트하우스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가지고, 네네. 홍보가 됐다고 많이 열심히 한다고는 하지만, 사실 이거는, 언론이나 아니면은 다른 방법을 통해서 그 광고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아직 소수에 해당하시는 분들만 오시고 있어요. 그래서 시간이 좀 더 많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게스트하우스 같은 경우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펜션이든 게스트하우스든 많은 분들이 오시기까지는 그래도 시간이 최소 못해도 한 2년 정도는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야 많은 분들과 다녀가시고 또 좋은 장점도 보시고 단점은 또 보완하고 해야 자리가 잡히니까요. 근데 생각보다 예. 게스트하우스를 나중에 노년에 게스트하우스 하면서 살아가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제가 그 중에 한 명입니다. 제가 이제 요 게스트하우스 문제는 제가 언제 또 기회가 되면 이제 3부에 다시 한번 또 연결을 해서 다시 한번 또 여쭤보고 궁금한 점이 저도 굉장히 많거든요. 제가 또 그쪽에 좀 관심이 있어가지고 오늘은 사실은 이제 그 부분보다는 그 지금 가족들이 함께 그 필리핀에 와서 계시는 거잖아요. 이주를 하신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 필리핀으로 이주를 생각하고 계획하고 계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좀 뭐랄까 좀 팁을 좀 하나 좀 얻어본다 그럴까? 예, 그 좀 좋은 말씀 좀 듣고 싶어서요. 필리핀에 그러면 언제쯤 가신 거죠? 저는 2010년에 오게 됐고요. 예. 2010년에 올 때 결정은 한 열흘 만에 결정을 해서 오게 됐어요. 한국에서 결정을 열흘 만에 해서 그 시행까지 열흘이 걸리신 거예요? 네. 열흘 정도 해서 티켓팅해서 바로 오게 됐는데, 물론 주변에 아시는 분이, 네네. 저희 친인척분이 한 분이 조금 추천이 아니라 그분이 가시면서 저희가 같이 들어오게 된 계기가 물론 있기는 했는데, 네. 어떤 계기를 가지고 오지 않는 분들이 사실 대부분이거든요. 예. 근데 그런 분들 또한 저는 결정이 좀 빨라야 된다고 생각해요. 너무 오랜 시간 결정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짐을 붙이는 걸 알아보고 무엇을 알아보고 학교도 다 알아보고 절대 그게 불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말씀이 일리 제가 수긍은 가는데 네. 그래도 열흘이면 너무 빠르지 않나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사실 그렇죠. 누군가 제안을 해줬기 때문에 그 제안 때문에 이렇게 결정이 빠르긴 했지만, 만약에 제가 그런 제안이 없었더라도 뒤돌아보니 결정하는 데 있어서 좀 빠르게, 왜냐면 사실 한국에서 생각하는 것과 이곳에서의 현실하고는 사실 차이가 굉장히 많이 있죠. 차이가 많기 때문에 그러시구나. 예. 한국에서 알아보시는 게 1년이라면 여기서는 사실 그 정도는 3개월 만에 할 수 있지 않을까. 현실로 부딪혀 보시는 게 가장 빠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은 2010년이면은 벌써 한 7년, 8년 정도 되신 거잖아요. 네, 횟수로 이제 8년 차 넘어섰죠. 예. 그러니까 이제 8년 차면은 사실은 적응기는 완전히 지나셨고 이제는 베테랑이신데. 아니요, 여기는 20년 넘는 베테랑 분들도 굉장히 많으세요. 물론 그렇죠. 예. 물론 이제 그분들은 더 베테랑이시지만. 네, 그렇죠. 근데 이제 다른 것도 그렇고 제가 이제 궁금한 부분은 이제 그렇게 이주를 하셨을 때
네, 이 아이들의 문제예요. 제가 왜 이거를 좀 여쭙고 싶냐면 사실은 이제 네. 이주하는 목적들이 뭐 개인마다 다 차이가 있을 텐데 네네. 사실은 이제 그 중에 한 부분은 이제 아이들의 교육 문제, 아이들을 한국에서 이렇게 예. 계속 이렇게 키우는 게 과연 옳은 것인가? 요런 고민들을 네.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요. 사실 저는 처음에 시작은 그 교육 문제에 전혀 1%도 유념하지 않고 아. 그냥 오게 됐어요. 아, 그러세요? 예, 처음에는 그랬는데 그 후에 사실은 왜냐하면 제가 올 때쯤에는 우리 둘째가 기저귀를 차고 있었고 이제 막 돌 지나서 걷기 시작했던 때였거든요. 아, 그랬기 때문에 첫째는 이제 한국 나이로 4살 그랬었고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이 어렸을 때 아이들의 경우는 이제 어렸을 때 필리핀에 오게 된 경우여서 특별하게 어떤 뭐 적응이라든지 이런 기간이 따로 있었던 건 아니네요. 아이들의 경우는. 그렇죠. 사실 오자마자 아이들은 오히려 굉장히 좋았었어요. 왜냐하면 아파트 생활이 아니고 제가 한국에 있을 때는 아파트 생활을 했는데 네. 층간소음도 없었고 오자마자 일단 빌리지 내였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메이드를 항상 처음부터 고용했었어야 했어요. 제가 좀 바빴기 때문에. 네. 그래서 메이드와 함께 아이들이 이 나라 문화도 배우고 일단 자연 속에서 놀았죠. 맨날 장수풍뎅이 잡고 저 산은 아니고 공원이죠. 여기 공원이 네. 워낙 많으니까 공원에 가서 그네 타고 어떻게 보면 하루 종일도 그렇게 놀았다고 봐야 되죠. 왜냐면 어렸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한 6, 7세 학교 들어갈 때가 됐는데 학교에 대해서 좀 고민이 되고 사실 저희 지역은 지금은 많이 발전했지만 굉장히 시골 지역이었어요. 약간 변두리? 도시에서 약간 벗어난 변두리 정도? 그래서 학교가 굉장히 우수한 학교가 많거나 그렇지 않았었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좀 고민이 되기 시작했는데 매년 한국을 가서 아이들 교육을 해야 하냐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서 저는 어학연수 일을 계속 했거든요. 예. 어학원 일을 계속 하면서 한국 아이들을 굉장히 많이 만나게 됐어요. 네. 그러면서 부모님들도 굉장히 많이 만나게 됐고 그러면서 사실 이제 재작년쯤 완벽하게 여기서 그냥 공부를 해야 되겠다 마음을 먹게 되었고 수많은 시간 동안 한 3, 4년간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어디가 더 사실 낮고 어디가 더 좋다라고 판단하기는 좀 어려웠지만 한국에서의 얻을 수 있는 그런 장점에 대한 욕심 네네.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장점에 대한 욕심 이런 것들이 좀 섞여 있었기 때문에 고민을 하다가 결과적으로는 여기서 교육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서 여기 있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은 뭐 고민을 하는 과정은 이제 지나셨네요. 그 단계는. 네, 그렇죠. 고민하는 과정은 지났죠. 그러시네. 그 아이들이 그럼 지금은 다 그 필리핀의 학교를 다니는 거잖아요. 이제 커서. 그렇죠. 다니고 있죠. 지금 3학년, 4학년 다니고 있어요. 그 아이들의 그 저기 하루 일과는 어떻게 돼요? 그러면 지금 필리핀에서 그 학교를 다니는 그 일과들은. 일과는 일단 필리핀은 좀 일찍 시작해요. 학교를 7시 반까지 가야 되거든요. 시작을 7시 반에 하기 때문에. 그럼 몇 시에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7시 반까지 7시 반에 6시에는 제가 깨워요. 6시에 깨워서 식사하고 도시락 싸고 아직 급식 문화가 없어가지고 그렇죠. 예. 도시락 싸고 여기서 한 40분에서 50분 출발하면 지금 제가 원하는 학교를 보내기 위해서 한 15분 정도 차를 타고 가야 돼요. 근데 한국에는 사실 단지 안에도 학교가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런 건 꿈꾸긴 좀 어렵고 계속 샌딩 픽업을 계속 저희가 해줘야 되는 상황이에요. 거리가 있으니까요. 예, 거리도 그렇고 왜 부모가 늘 같이 하는 또 다른 부모님들도 다 그러세요. 필리핀 친구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는데 7시 반에 시작해서 끝나는 게 보통 2시에서 3시. 그럼 이제 도시락으로 이제 점심을 먹고 그 정도쯤 집에 오는 거네요. 그렇죠. 간식 시간이 있어 간식도 먹고. 그렇게 학교 생활을 하는데 과목은 이제 매일 다 영어로 이제 수업을 하죠. 네네. 모든 과목이 이 나라 국어 같은 따갈로그를 제외하고는 다 영어로 수업을 해요. 네. 영어 수업을 다 그렇게 하고 오면 아무래도 집에서는 한국말을 쓰고 모국어가 국어기 때문에 그 영어에 대해서 현지 아이들, 집에서도 영어를 쓰는 아이들보다는 훨씬 좀 더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튜터링을 항상 해야 돼요. 매일 과외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집에 와서 공부를 그렇게 조금 더 추가로 영어에 대한 공부를 좀 더 하는 거네요. 그렇죠. 학교 복습을 더 하는 거죠. 네. 학교에서 배운 복습을 하고 그리고 사실 여기는 시험도
그다음 뭐 생활태도 뭐 그러니까 한국은 제가 모르겠네요. 어떻게 그 평가되어지는지 그 요새는 평가되어지는 그것들이 많이 없어졌다고 들었는데 네네. 여기는 지각 평상시에 하는 책에다가 하는 공부, 앤서링, 답변, 노트에다가 적는 것, 그다음에 뭐 선생님들과의 그룹 수업, 뭐 이 모든 것들이 다 결과적으로 평가에 다 들어가거든요. 아이들이 그 좀 어린 아이들인데 뭐 초등학교 네. 요즘 뭐 고등학생이들도 그렇지만 이 초등학교 레벨에서는 이게 그런 어떤 이뭐 공부에 대한 부담이나 뭐 이런 걸 느끼지는 않나요? 부담을 느끼진 않는데 그냥 왜 사실 저희는 공부에 대한 부담은 없어요. 근데 한국을 저희는 갈 때 네네. 1년에 한 번씩 가더라도 여행 삼아 한국을 가는 거잖아요. 왜냐면 그렇죠. 저희가 거주지가 여기니까. 예, 예. 그럼 여행 삼아 가기 때문에 아이들이 한국에서 살고 싶어 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여행 삼아 한국을 가기 때문에 한국에서 어떻게 아이들이 아, 공부를 하는지를 모르죠. 그렇죠. 예, 예, 예.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살고 싶어 하고 한국에서 그렇게 교육받고 싶어 하지만 지금 현재 이 교육을 부담스러워 하진 않아요. 사실 우리 아이들이 튜터링을 매일 받고, 그다음에 악기도 피아노, 플룻, 바이올린도 또 개인 레슨도 받고, 네. 여러 가지들을 하고 있는데 아카데미를 따로 가진 않아요. 사교육이 물론 여기도 있지만 그게 한국처럼 태권도 갔다가 피아노 갔다가 수학학원 갔다 영어 학원 갔다 집에 그렇죠. 10시에 예, 예. 한국에서는 돌아오는 그렇죠. 그 로테이션이 아니거든요. 로테이션 도는 게. 그래. 그렇기 때문에 생각보다 아이들이 그렇게 힘들어한다거나 어려워한다거나 그러진 않고 일단 구조상 저희가 같이 부모님이 왜냐하면 남편이 한국에서는 늘 아침에 갔다 밤에 온다거나 그렇죠. 아빠들이 그렇죠. 예, 예. 예, 그래야 되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네네.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외국에서 생활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서든 개인 사업을 찾게 되니 픽업 같은 경우는 아빠가 도맡아 할 수가 있고 그러면 아이들의 학교 생활이라든지 담임 선생님 만나 인사 한번 한다든지 학교 마치고 집에서 튜터링을 할 때 엄마가 옆에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도 확인할 수 있고 그런 여유들이 좀 있기 때문에 아이들 또한 그거를 각박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뭐랄까 좀 요즘에 이제 한국에서는 이 육아에 대해서 아빠들의 육아의 역할에 대해서 많이 강조가 되는데 네네. 그러니까 환경 자체가 뭐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는 거네요, 그러면. 그렇죠. 근데 여기서 직장을 다니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직장을 다니더라도 예, 예. 아무래도 한국에 있는 많은 친인척들을 놔두고 저희 가족이 오게 되잖아요. 네네. 사실 가족이 좀 뭉치게 돼 있어요. 외국이다 보니까. 그렇죠, 그러다 아무래도. 보면 예, 아이들에게 관심이 더 가게 되고 아, 그러면 제가 교육을 시키더라도 그렇게 더 제 눈으로 확인하고 선생님도 인터뷰도 직접 봐야 하고 선생님을 채용할 때 선생님의 그 자격이나 이런 것도 제가 직접 해야 하고 오늘은 어떤 공부를 했는지도 확인을 해야만 이게 아이들의 그게 가능하기 때문에 예. 예, 그러니까 아무래도 한국보다는 좀 더 덜 메마르고 덜 각박하지 않을까? 그래서 아이들이 힘들어하지는 않아요. 그 아이들이 이제 그러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아이들 입장에서는 처음 사회생활이라는 게 학교 생활인데 네네. 예, 그 필리핀에서 그 만나게 되는 친구들 간의 관계들은 어때요? 제가 이제 이걸 왜 여쭤보냐면 네. 한국에서는 뭐 이제 뭐랄까 왕따 문화도 있고 막 이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필리핀에서 지내다 보면 아까 초반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아무리 우리가 교육을 시킨다고 하더라도 그냥 네이티브처럼 커가는 아이들과 네. 아무래도 한국에서 이제 집에 오면 아무래도 부모님하고는 한국말을 좀 더 쓰게 되고 이런 아이들과의 어떤 언어적인 문제 뭐 이런 것도 좀 있을 네. 수도 있고 그다음에 좀 생긴 네. 것도 뭐 중국계가 많이 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한국 사람하고 중국 사람하고는 차이가 있으니까요. 뭐 생긴 거에 대한 어떤 외모적인 문제 이런 것도 좀 있을 수가 있는데 아이들이 학교에서 지낼 때 그 뭐랄까 친구들과의 관계 이런 거는 어떤가요? 근데 저는 제가 한국 친구들 여기서 많이 보긴 했는데 네. 제가 아직까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뭐라고 판명하기는 뭐 명확하게 말씀드리기가 어려운데 좀 달라요, 아이들이. 한국 아이들과 필리핀에서 네. 커가는 한국 아이들과 한국에 있는 한국 아이들이 좀 다른가요? 많이 다르고 여기도 분명히 물 왕따나 시기나 질투나 뭐
부러움이 질투가 되고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걸 표현하는 방법 자체가 아예 달라. 왜냐하면 문화적으로 아이들이 접하는 그런 것들 자체가 좀 전 다르다고 일단 생각하고 물론 여기도 언론이나 뭐 매체나 이런 것도 다 접할 수 있고 뭐 패드 뭐 좋은 거는 한국에서 좋은 거는 여기서도 다 접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게 표현되는 것, 한국 아이들이 자기가 접한 것을 표현하는 방법과 이 아이들이 접한 것을 표현하는 방법이 완전히 정반대인 것처럼 다른 거라고 저는 느꼈는데 네. 왜 그런지는 제가 아직까지 잘 모르겠어요. 음. 근데 물론 아이들 마음속에 있는 그런 뭐 질투나 시기나 이런 부러움이나 이런 것들은 한국이나 여기나 가지겠지만 그걸 표현하는 방법 자체들이 달랐을 때 제가 보는 필리핀 친구들은 좀 순진하다? 순하다? 한국 학생들에 비해서. 예, 그리고 사실 네네. 조금 만약에 그걸 단점인 것처럼 말을 하자면 나쁘게 말하자면 어리숙하다? 한국 그렇죠. 아이들은 좀 영악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그러네요. 그게 참 좋은 점이네요. 어떻게 보면. 좀 아이들이 그렇죠. 다른 점인 예. 다른 점은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게 어떤 다른 점이라고 제가 명확하게 말하기는 좀 어렵지만 예. 아이들이 순박하게 뭐 그냥 정말 뭐 아이답게 이렇게 커가는 게 사실은 당연하고 그게 좋은 점인데 네. 혹시 그런 게 좀 걱정이 되거나 그러지는 않으세요? 가끔 제가 그냥 듣는 얘기는 여기서 12년을 공부를 하게 되면 한국에 이제 그 특채 전형으로 들어가는 친구들이 있어요. 대학 예. 한국 대학을 갈 수가 있죠. 예, 한국 대학을 갈 수가 있어요. 부모님과 같이 12년 이상을 거주하거나 7년 이상을 거주하거나 그랬을 때 지원할 수 있는 네네. 뭐 외국어 전형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가 있다고 들었어요. 저는 아직 나이가 안 돼서 모르는데. 예. 근데 그것을 들어봤을 때 어떤 아이들은 한국 생활, 대학 생활 적응하지 못했다라는 얘기도 듣고는 해요. 하고 또 어떤 친구들은 만약에 대학 생활을 잘 하더라도 그 친구들과 그렇게 문화적으로 한국 대학생들이 하는 그런 문화 놀이를 흥미를 느끼지 못한다는 얘기 들었거든요. 대학생들이 한국에 가더라도 한국에 있는 대학생들과 조금 어울리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는 얘기는 문화적인 놀이문화에 대해서 좀 다른 점이 있다고 그렇게 제가 들었었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쭉 들으면서 느껴지는 거는 뭐 이제 뭐 저 이외에도 다른 들으시는 분들도 다 비슷한 생각이실 텐데 아무래도 뭐 한국에서도 그렇지만 이 필리핀 현지에서 아이들을 키우면서 이 부모의 역할이 한국에서보다는 훨씬 더 좀 크다고 해야 될까요? 좀 그런 느낌이 많이 드네요. 부모의 역할이 다죠. 저는 제가 제가 느낀 결과는 뭐 어떠한 작고 큰 일들이 있을 때 요동하지 않고 그냥 부모님과 함께 늘 있어. 사실 이 삶 속에서도 여러 가지 그 변수들이 있잖아요. 네네. 그렇지만 부모와 함께라면 별로 그걸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는 그런 안정감 이런 것들이 아이들한테 굉장히 중요하고 또 부모가 늘 꾸준함으로 아이들을 지켜보고 맨날 아이들만 볼 수는 없잖아요. 대신 부모가 부모의 일을 하더라도 아침, 점심, 저녁 식사를 하고 아버지가 들어오면 맞아주고 뭐 똑같은 일을 항상 그 시간에 똑같이 하는 어머니 이런 생활 환경 속에서 자란 아이들과 좀 많이 들쑥날쑥한 시간도 뭐도 좀 정확하지 않은 그런 약간 불안함 속에서 자란 아이들과는 좀 차이가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겠죠. 아무래도 그게 뭐 지금 당장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아이들에게 뭐 콩나물에 물 주듯이 이렇게 조금씩 그 스며드는 것들이 분명히 있겠죠. 오늘 말씀 제가 듣고 좀 제 스스로에 대해서도 좀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보는 그런 계기가 되네요, 진짜. 제가 한국으로 간다는 그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놓칠 수 없었던 것이 내가 아이들한테 여기에 있으면서 줄 수 있었던 안정감이에요. 그거를 한국으로 가면은 그걸 포기해야 된다. 말이죠. 네, 왜냐하면 같이 벌어야 하고 또 사회생활을 해야. 그렇죠. 아무래도. 근데 그거를 포기하기가 어려워서 사실 여기에 있겠다고 결정한 가장 큰 이유 중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녀 교육 때문에 필리핀에 가신 건 아니지만 자녀 교육 때문에 필리핀에서 못 오시는 거네, 한국에.
근데 예, 그렇죠. 굳이 근데 예, 말씀을 드리자면 그렇죠. 예, 그렇죠. 그것 때문에 선택했다고 할 수가 있겠죠. 다시 이제 그곳에 예, 예. 놓아두기가 조금 마음이 어려웠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인지 예, 제가 뭐 100까지는 아니더라도 제가 한 7, 80 정도는 제가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저도 이제 이런 생활들을 생각해보고 저의 생활들을 생각해보고 이렇게 하면서 이거 참 이게 막 갑자기 오고 싶고 그러신 거 아니에요? 한편으로는 용기가 되면서 한편으로는 좀 혼나는 느낌도 좀 들고. 근데 이거 전적으로 제 생각이니까. 아니 맞는 말씀이니까요. 뭐 제가 뭐라고 반박을 해드리기가 좀 어려우니까. 네. 예. 제가 오늘 좀 약속해주신 시간을 조금 지났는데 제가 이게 죄송합니다. 이게 좋은 말씀이어가지고 제가 중간에 끊기가 좀 어려워서요. 네. 시간 제가 조금 더 이렇게 바쁘신데 이렇게 할애를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이 게스트하우스 운영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너무 관심 있는 문제여가지고 제가 나중에 또 3부 시간에 시간을 한 번 더 내주시면 그 말씀 한번 정말 꼭 듣고 싶은데 제가 또 별도로 시간을 또 한번 내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정말 감사드리고요. 네, 고맙습니다. 전화 주셔서요. 예, 감사합니다. 네. 예. 필리핀 전문 팟캐스트 방송 피노이 나인텐은 여러분의 참여로 만들어집니다. 팟빵 게시판에 방송 청취 소감과 의견을 남겨주세요. 구독 꾹, 하트 꾹, 꼭 눌러주세요. 한국이든 필리핀에서든 참 살아간다는 것이 그리 녹록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무언가에 새롭게 도전을 하고 새롭게 적응을 해 나간다는 것이 좀 부러워 보이기도 하고 그러네요. 뭐 이런 걸 로망이라고 부르는 건가요? 오늘 달러에 대한 페소화의 환율은 49.71입니다. 원 페소 환율은 22.11이고요. 달러 원화 환율이 계속 내려가는 이유겠죠? 원 페소 환율도 조금씩 내려가고 있네요. 내일 날씨도 마닐라는 최저기온 25도, 낮기온 32도로 지역적으로 소나기가 예보되고 있고요. 세부는 24도, 30도 예상됩니다. 하기온은 16도, 21도로 국지성 호우가 예보되고 있습니다. 우기철에는 늘상 있는 일이긴 하지만 그래도 안전에는 늘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7월 18일 화요일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방송을 마치기 전에 한 가지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들으시는 분들은 이미 많이들 아시겠지만 피노이 나인텐은 필리핀에 계시는 우리 교민들의 얘기, 필리핀에 다녀오신 분, 그리고 또 앞으로 필리핀에 가실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들, 뭐 이런 다양한 얘기들을 전달해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생각과 일상이 뭐 방송의 내용이 되겠나 뭐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요.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모두 다른 분들에게는 귀한 경험담이고 또 정보가 됩니다. 시간을 좀 내주셔서 함께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내일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